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의의 값을 출력하는 모듈인 랜덤 모듈을 이용해서 랜덤 값을 출력하고 그를 활용해서 코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의의 값을 출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의의 값을 컴퓨터가 알아서 좀 출력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랜덤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랜덤이라는 애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임의의 숫자를 뽑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터틀이라는 애를 쓸 때는 임포트 터틀이라는 애를 했었고, 시간을 체크할 때는 임포트 타임이라는 애를 썼었잖아요. 걔와 마찬가지로 랜덤이라는 애를 쓰기 위해서는 임포트 랜덤이라는 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임의의 값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임포트 랜덤, 네, 이렇게 쓰시면은 되고요. 그때 어떻게 값 출력하느냐? 랜덤은 쓰시되, 랜덤 점 랜드 인트 이렇게 하고 a, b 이렇게 기본 구문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a 이상 b 이하의 값 중에 임의의 값이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볼까요? 뭐 몇부터 몇 가지로 할까요? 1부터 10까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로 줄 건데, 뭐 어떤 value의 약자인 va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print va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1부터 10 이하의 1 이상 10 이하의 어떠한 정수값이 출력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1 값이 나왔어요. 또 다시 실행해 볼까요? 그때도 1이 나왔어요. 또 한번 또 실행해 보면은 3 값이 나왔어요. 아까 1, 2 두 번 나와가지고 그럼 1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임의로 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1이 반복되고 3 나오고 그 다음에 9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바뀌실 거예요. 근데 만약 컴퓨터마다 이 랜덤 함수를 뽑아내는 그 기준이 뭔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만 번의 뭐 엄청 여러 번의 랜덤 값을 계속 출력을 해봤다 라고 한다면은 규칙되는 것을 좀 찾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임의의 랜덤 값을 출력을 할 때는 랜덤.랜드 인트 하고 a, b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은 얘는 1 이상 10 이하의 값을 출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포문 같은 거 반복을 할 때 range라는 함수 썼었잖아요. range a, b는 우리가 써드리면은 range하고 여기에서 a, b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값이었죠? b가 이하의 값이 아닌 b는 빼고 나서 b 빼기 1까지의 값을 우리가 봤었죠. 어떻게 볼 수 있냐? 1부터 3까지의 레인지 값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1부터 4까지로 할까요? 그러면은 1, 2, 3 값이 나왔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얘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쉘 창에, 명령창에다가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은 리스트로 바꿔서 보셔야겠죠. 리스트로 바꿔서 레인지 1,4 뭐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형태로 보일 테니까 보시면은 1, 2, 3 값이 출력돼서 마지막 b에 해당되는 거에 빼기 1까지의 값이 나왔다. 근데 랜드 인트라는 애는 a 이상 b 이하의 값으로 요 b에 해당되는 부분에 또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랜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북이 그래픽 그리는 것을 좀
얘가 임의의 각도로 움직이는 것을, 회전해서 움직이는 것을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북이를 그래픽을 이용해야 되니까는 import turtle as t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랜덤이라는 계속 쓰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ran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요 아래쪽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속도가 좀 느리면 안 되니까는 스피드는 제일 빠른 걸로 해놓고요. 또 I in range 몇 번 반복할까요? 한 100번만 반복을 할까요? 그리고 나서 콜론 꼭 찍어주시고 A라는 애가 랜덤에 랜드 인트 몇부터 몇까지 반복을 할 거냐, 1도부터 360도까지 중에서 얘가 임의의 값을 출력을 해서 A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도록 하자. 그러고 나서 그 거북이 그래픽을 이용할 때 그 심볼의 앞에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 랜덤한 값에 따라서 요 각도만큼 회전을 시키도록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터틀의 헤드 부분을 A 각도만큼 회전을 시킬 거야 라는 명령어를 써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방향으로 100만큼 하면은 좀 너무 클 수가 있으니까는 한 20만큼으로 바꿀까요? 네, 한 30 정도? 네, 30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도부터 360도 중에 임의의 각도를 얘가 A에다 저장을 해서 그 거북이 머리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30만큼 앞으로 갈 거다. 요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총 100번을 반복을 할 거다. 네, 실행해 보시면은 네, 터틀이라는 애는 스핀이라는 애가 없대요. 지금 오타죠. 스피드라고 썼어야 되는데 제가 오타를 쳤네요. 네, 여러분들도 오타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시면 읽어보시면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네, 요렇게 얘가 막 각도별로 지금 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뭐 한 5 정도로 해볼까요? 스피드를. 네, 지금 랜덤하게 임의의 각도를 출력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네, 다시 돌아왔죠. 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의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또 실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지금 위쪽으로 갔잖아요. 또 만약에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가운데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랜덤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도만을 랜덤하게 바꿔준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1도부터 360도까지 각도만 바꿔준 건데, 요 포워드 해주는 거 30만큼 가는 게 아니고, 얘도 그 각도들을 임의로 변해주게 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좀 임의로 변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몇 가지로 할까요? 30까지 1부터 30까지 움직이게 할 거고, 그때의 값은 forward b로 내가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각도 임의로 설정되지,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얼마만큼 갈지도 임의로 설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실행해 보시면은 네, 어떤 거는 굉장히 조금 가고 어떤 거는 조금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좀 더 명확하게 보시고자 한다면은 여기 움직이는 것을 뭐 한 100가지로 해 놓으셔도 좀 넘어갈 수는 있는데 해 놓으셔도 보시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이 가고 어떤 거는 굉장히 조금 가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지금 화면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네, 지금 뭐 보였다 말았다 하는데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도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거리에 대해서도 랜덤하게 하실 수가 있다. 이제 할 거는 우리가 임의로 두 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출력을 해봐서 지금 여기에서 좀 쓸 수 있는 거는 좀 갖다가 씁시다. 네, 터틀은 우리 안 쓸 거니까는 임의의 값을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한테 입력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우리가 뭐 곱하기 임의의 두 개의 숫자가 컴퓨터로 통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두 개의 곱을 계산을 하고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줘가지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선 두 개의 숫자를 받아와야겠죠, 컴퓨터한테. 그래서 두 개의 숫자는 이렇게 아까 썼던 거 이용을 해가지고 random.randint 그래서 1부터 한 30까지 1부터 10까지만 합시다. 한 15로 할까요? 15. 1부터 15. 그리고 b라는 애는 1부터 9까지. 그래서 1부터 15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 나오고 1부터 9까지 중에 하나 숫자가 나와가지고 두 개를 곱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죠? input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 input이라는 애를 써가지고 지금 여기다 정리를 하면서 씁시다. 우선 두 개의 숫자가 화면에 보임.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는 거는 아니죠. 아직은 숫자를 선정. 네. 그리고 나서 그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할게요. 곱을 보여줌. 어떻게 보여주냐라고 하면은 프린트에 A 값 받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곱하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B 값 받아온 다음에 는이라는 애를 출력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A라는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될 거고 B라는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고 그 사이에는 문자열로 곱하기랑 뒤에는 는이 나와서 A 숫자 곱하기 B 숫자가 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숫자의 곱을 입력, 두 개의 숫자의 곱을 입력하기 위해서 input이라는 애를 써서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뭐 x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고 그 x라는 애를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는 int x다 라고 한 다음에 c라는 변수에다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a 곱하기 b가 c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답이라는 그 문장을 출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else 뭘 출력하느냐 오답 요런 것을 출력을 하도록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A, B가 임의로 출력이 돼서 우리한테 보여질 거고 A 곱하기 B는 해가지고 뭔가 입력 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럼 A 곱하기 B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하면은 C라는 변수에 정수형으로 저장이 될 거고 실제로 A 곱하기 B가 C랑 내가 입력한 그 값이랑 똑같게 되면은 정답이라는 말이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답이란 말이 출력될 거다.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보면은 다행히 뭐 쉬운 숫자가 나왔어요. 10 곱하기 3은 몇이냐 라고 해가지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그럼 30이라는 값일 테니까는 30을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은 정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임의의 숫자를 받아서 곱하는 거, 계산하는 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짜실 수가 있어요. 뭐 여기 곱하기 뿐만 아니라 뭐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 for나 if문을 이용해서도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예.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for나 if를 이용해서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것을 모두 한 번에 여기서 계산이 되는, 여기 가운데에 해당되는 애도 더하기가 나올지 곱하기가 나올지 뭐 빼기가 나올지 나누기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하시는 그런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랜덤으로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보시면은 그런 갑자기 화면에 뭐 숫자 계산하는 게 쭉쭉쭉 뜨잖아요. 그런 게 요렇게 랜덤 함수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순서대로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랜덤 함수 쓰면은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은 어떤 두 개의 임의의 숫자가 나왔을 때 걔네들의 연산을 통해서 정답을 맞히는 코드를 짜봤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while문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while문과 랜덤을 이용해서 그 어떠한 숫자를 컴퓨터가 출력을 알려주면은, 알려주기 전에 이제 컴퓨터가 알고 있겠죠. 어떤 랜덤한 값을 하나를 출력을 해서 갖고 있을 때 그 값이 몇인지를 추측해보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랜덤한 값을 하나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하나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뭐 1부터 50, 몇 가지 할까요? 한 30가지의 숫자로 볼까요? 1부터 30까지의 임의의 숫자를 n이라고, 변수를 n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행할 때마다 1부터 30 중에 어떠한 값이 n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 n 값을 맞추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인 거예요. 그 while문을 이용해서. 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임의의 숫자를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1부터 30까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컴퓨터는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에서는 뭐 28이라는 숫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해서 내가 15라는 애를 입력을 하면은 얘는 28보다 작아 라고 얘가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또 내가 또 이번에 입력을 하는데 28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는 좀 더 큰 숫자를 입력해라 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뭐 한 3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28보다 커 라고 이제 멘트를 띄워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를 좀 반복을 해가지고 좀 반복을 하다 보면은 뭐 운이 좋으면 바로 28의 숫자를 입력을 하겠죠. 그럼 28과 28은 같게 되니까는 맞아, 정답이야 라는 것을 출력을 하도록 하는, 요런 작업을 해주는 것을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작정 제가 설명하는 거를 따라 하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while을 이용해서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while과 if를 이용해서 하면은 되겠다라는 것을 대강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부터 할까요? while 그 참인 경우에는 계속 실행이 되도록, 그러니까 while true다 라고 하니까는 그 요 조건이 참인 경우에 이 while문이 계속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while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도는 while이에요. 무한 루프를 도는 while을 우선 뭐 실행을 하신 다음에 x라는 애에다가 인풋으로 임의의 숫자 하나 넣으라고 이제 멘트를 하나 해봅시다. 임의의 숫자? 임의의 숫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합시다. 네,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에 요 x라는 애를 내가 숫자로 어떤 숫자를 만약에 15라는 애를 입력하게 되면은 정수형으로 받아와야 되니까는 g라는 애를 int x로 이제 g라는 변수로 설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g라는 애가 n이랑 같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네, 정답이다 라고 하고 지금 무한 루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break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while 구문을 전체를 나가버리겠다 라고, 우리가 지난 예전 영상에서 break랑 continue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break를 하게 되면 이 while 전체 구문을 이제 나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뭐 교재에서는 우선은 뭐 if라는 애로 썼었는데 또 if를 3번을 반복을 했었죠. 근데 우리는 그냥 else if를 다 배웠으니까는 else if라는 애를 써봅시다. elif, 네, elif라는 애를 써서 그렇지 않고 g가 n보다 작은 경우, 네, g가 n보다 작은 경우는 뭐라고 출력을 할까요? 작다, 네, 숫자가 작다, 좀 더 큰 값을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g가 n이랑 같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니까는 g가 n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print 좀 더 작은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만약에 g랑 n이랑 같아지면은 요 if문과 그 if문이 끝나게 되면서 출력 끝 결과가 나오게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지금 컴퓨터가 n 변수를 어떤 것을 정했겠죠. 1부터 30까지니까는 우리 처음에 한 대로 15 입력해 볼까요? 15. 좀 더 큰 값 입력하래요. 아까랑 비슷해요. 그럼 30 값 입력해 볼까요? 좀 더 작은 값. 네, 이번에 설마 28일까요, 이게? 좀 더 큰 값이래요. 그러면은 30과 28 사이니까는 29 값이겠구나 라고 해서 정답하고 끝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임의의 숫자를 컴퓨터가 출력을 해서 갖고 있게 한 다음에 그 값을 맞추는 이런 뭔가 게임, 하나의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얘를 뭐 if로 이제 반복을 해서 썼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else if와 else라는 애를 써가지고 요렇게 작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랜덤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 교재 보면은 뭐 while도 있고 중간에 자료형 설명도 있고 뭐 이렇게 참거짓도 있는데 우리가 다 자료형이나 아니면 for, while, if문 설명을 예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했던 부분들은 다 넘어가고 있고 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쭉쭉쭉 읽으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